자, 체포 F4. 체포 F4. 자, 전 검사 두 분, 전 경찰 총경 두 분, 김기표, 박은정, 유사명 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 앞에 얘기 잠깐 이어서 하면 그 소방청에다가 단전단수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이 원래 단전단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 아니잖아요. 네. 왜 소방청이 했을까요? 제 가설은 당장 끊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가서 도끼로 끊어버려라. 그런 거였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일머리 모르는 사람은 아무데나 그렇게 시켜요. 단전은 알겠는데 단수는 왜 그랬는? 물을 왜 끊습니까? 사무실에서 아예 있을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네. 이상민 장관하고 저하고는 좀 악연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그냥 장관을 그래 3년씩이나 하고 잘 갔구나 싶었는데 드디어 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단전단수. 밤에 간단히 그때 밤이었지 않습니까? 네. 밤에 간단히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휘계통 밟아서 이제 단전 단수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소방관이 가면 간단히 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방관이 가서 끊어버리라고 한 거겠죠. 바로 네. 그냥 물리적으로 끊는 게 쉬울 거니까. 한전이 하려면 절차가 복잡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뽑아버려 이런 얘기였을 네.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못하게 그렇게. 네. 그런 이유였을 것 같고. 자, 그 경호처가 흔들리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겁니까? 두 마구 분한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두 분한테 온 제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아니, 경호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동안 이제 그 관계가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경호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안 알려주는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구까지 합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된 그 서열 넘버 2, 넘버 3, 넘버 5 이런 사람 좀 빨리 잡아가주라. 우리 절대 그 손 안 된다. 우리 그 저항 안 할 테니까 그 사람 빨리 잡아가주라. 그리고 근무 교대 시에 그걸 진입을 차단해버리면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해달라 이렇게. 네, 못 들어가게 정말로. 그리고 휴가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번 흔들리는 정도는 그동안 지켜봤던 경호관들의 프라이드하고는 상관이 없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근데 그런 것 저는 같아요, 확실히. 흔들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계속 강경파가 뭐 5명밖에 안 된다. 내부는 다 이제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심리전의 의미도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내부 사정을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직 자체는 굉장히 상명하복이 강하고 원래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조직이어서 사실은 경찰 같으면 나 못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옵니다. 벌써?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제발 막아달라, 나 못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나 투항한다, 나 못하겠다라고 나갈 수는 그걸 없으니 못한다.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렇지. 그 나갈 수밖에 없는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 우리는 근무 배치 세우면 쓸 수밖에 없다. 대신에 밀려 들어오면 나는 저항하지 않고 뜯겨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정도? 네, 네. 그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압도적으로 와달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몇 명 안 왔는데 거기서 뜯겨 나가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 말이 안 된다는 그거 말이 거예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예. 압도적으로 나서 우리 어쩔 수 5명씩 없이 필요 있는데 500명 와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이런 모습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중간 간부들이 약간 이제 반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네. 보이잖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계엄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사실 나 반대했어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될 거거든요.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하면서 다 이제 조사를 할 때 사실 나 그때 반대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해라, 지금 해라. 하시는 게 정상 참작이 되니까 맞아요. 지금 좀 용기를 내시면 근데 좋겠어요. 저 명분을 주려면 지금 국수본에서 저 중간 간부들 전부 다 참고인으로 다 소환하면 돼요. 오늘이라도 전부 다 들어와라. 조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찰에서 소환을 막 무더기로 계속 해가지고 그 중에서 엄중한 사람들 지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중대한 행위 했던 사람들은 다 구속한다. 이렇게 빨리 해주면 그것도 명분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것도 명분이 되고 네. 근데 이미 26명.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하고. 26명 인적 네. 사항을 파악하는 게 이제 입건을 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소환하겠다는 어제 중간 그런 간부 아까 들으니까 중간 간부가
이제 어젯밤 12시까지 입장을 그러니까요. 밝히라고 했고 보니까 이제 정진석 실장이 오늘 아침에 지금 입장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그게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과 의논해서 한 게 아니다. 변호인은 또 이제 현 제3의 장소에 가서 조사받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는 걸로 그렇죠. 봐서 어제 밤 12시까지 입장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제대로 안 돼서 반발하니까 정진석 실장이 입장을 오늘 새벽에 부랴부랴 낸 것 같고 아마도 12시 그 MBN 단독이 맞다면, 네, 맞다면, 윤석열이 네. 제대로 답변했을 리는 없고 네. 네. 내가 미안해 내가 체포될게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듣고 그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어떤 회의를 하고 있을 수 있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6시에 그 정진석 실장이 굉장히 일찍 발표를 지금 한 거 맞아요.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뭔가 네. 입장을 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다 새벽까지.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그걸 듣고 그렇습니다. 저 입장을 낸 것 같고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경호처 내부에서 지금 모종의 집단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그런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들어오면서 본 것은 이제 대통령과 상의한 게 아니다 내지는 변호인 입장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이제 변호인들이 반발해서 또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윤석열 그 전형적인 이렇게 그 아마 정진석하고 얘기할 때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네. 제3의 장소 얘기가 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발표를 했을 거고요. 그냥 했을 리는 없고. 근데 다시 변호인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또 그렇죠. 아니네 이러면서 또 이게 바꿨겠죠. 메시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몰려 있는 상태인 것 정진석 같아요. 실장이 대통령하고 의논 없이 그 중요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제3의 장소에 한다는 것도 제3의 장소에 나와서 조사 받겠다는 게 그렇죠. 아니고 지금 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계속되는 모든 거짓말 건 다 중에 거짓말이에요. 하나예요. 네. 예, 모든 게. 지연 저도 작전. 그거 보면서 이거 거짓말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입장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저들은 입만 열면 자, 거짓말이니까. 하나의 진심은 지연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방법이 뭐든 간에 방법이 뭐든 간에. 방금 한 말을 뒤집더라도 그 지연만 할 수 있으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이 참 궁색한 게 지난번에 총을 쏴라 하니까 부과장 회의에서 이건 안 된다 하니까 그럼 칼이라도 쏴라 하고 지금 대통령한테 경호처에서 입장을 달하고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저런 겁박한 거짓말로서 이제 하는 정말로 정진석 이 공소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예, 예, 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침에 나온 새벽에 나온 거거든요. 네. 6시 반에 기사로 나왔다는 것은 6시에 기자들한테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더 빨리 연락했겠지. 기사까지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아마 새벽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내부 사정은 그 추론컨대 입장이 안 나오면 우리 비키겠다 네. 하는 그런 막 엄청난 협박이 있었을 것 같으니까 저리 그렇죠. 새벽에 저희가 부랴부랴 했을 거예요. 경호차의 직원들이 오늘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의를 하거나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이 칼을 쓰라고 했다. 네. 라고 제보가 들어갔고 윤건영 의원 복수의 경호관들한테 확인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무기부터 칼 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 박은정 의원님이 겪은 윤석열은 저런 지시를 하고도 남을 사람 아닙니까?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은 사람이고 저 칼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살인 교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나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직권남용인 거고요. 하고도 남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죠. 제가 네. 오늘 반성했어요. 나 칼을 놓쳤구나. 네.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총을 사용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 총은 뭐 위험해. 그럼 칼이라도 사용하고 해야지 뭐 이런 류의 대화들이 분명히 경호법상 총기를 사용할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얘기를 하면, 경호들이. 네. 그러면 야, 그럼 칼을 써.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네. 이제 어쨌든 뭐 장비든 무기든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관 단총이든 뭐 돌격소총이든 다 이제 무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칼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경호처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이 무슨 칼을 너무 들고 황당한 다니죠? 거죠, 그냥. 진짜 네. 황당한 거지. 직원들이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한 거죠. 저는 너무 체포되기 싫어가지고 네. 뭐든 지금 다 그 직원들 앞에다가 방패로 내세우고 그렇죠. 그 총알바지 방패로 내세우고 자기는 숨는 굉장히 찌질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총을 쏘든 칼을 쏘든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 형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만땅으로 네. 그 무기징역까지 네, 뭐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걸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특수공무방해 치상해도 결국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 경호관들한테 죄 없는 경호관들한테 죄를 지어서 자기를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위험을 하더라도 자기를 보호해주라. 이 너무 이기적인. 그게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는구나. 내 인생은 그렇죠.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너무 황당한 게 예를 들어서 수갑 채워했는데 그 수갑 사용 못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고무호스로 묶어 막 약간 요런 그런 느낌이거든요. 느낌이죠. 네, 그런 네. 케이블 타일 써. 네, 그냥 아무거나로 묶어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완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약 소굴의 자범이에요, 진짜. 네.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총장 할 때도 검사들 친윤 검사들 앞에 돌격대로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뒤로 숨고 같은 행태입니다. 지금 그 정진석 실장의 한 표현이 그거거든요. 무슨 마약 그 속을 뭐 잡듯이 갱단 잡듯이 네, 지금 그런 말 막 했냐 표현했죠. 이런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아니 갱단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죠. 저는 그거를 그렇게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깽단들은. 그렇죠. 자, 그럼 경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 기저귀를 준비하라고 했다는데 수사단한테. 저는 그거는 그거예요. 기저귀는 그거. 뭡니까? 기저귀는 뭐랍니까? 필리버스터 할 때 네. 기저귀 차죠. 필리버스터 할 때 국회에서 계속 연설을 네. 몇 시간 연속으로 해야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야 될 때 이제 비상 도구로서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연설 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실제로 네. 잠복 근무, 그러니까 장시간 한 곳에 서가지고 움직일 수 없이 네. 주목해야 될 때 이 경찰 준비물에 기저귀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장기전 될 수 있으니 준비 잘하라는 심리적으로 준비해라. 상징적인 의미 또는 노상방뇨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원래 경찰은 하면 경찰 버스 같이 위생차가 생겼는데 있습니다. 위생차, 그 위생차라고 화장실 차. 자, 그게 이거는 못 들어갈까봐 대비해서 그러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문서에 지금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서울 경찰청에서 내린 공문서에 지금 준비물 중에 기저귀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1차 집행 때 버스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들어갈까봐 만반의 준비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손전등도 아마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기사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딴 거는 뭐 다 야간, 있는 네, 건데. 야간까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지시 내용을 보면 이제 공성전 하겠다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혹시 충돌을 빚을 그런 거는 맞겠다 이런. 3단봉까지는 저기 있는데 테이저건 같은 건 준비 안 합니까? 테이저는 해야 되죠. 그죠. 총기를 든 사람을 충격으로서 총기를 떨어뜨리게 하려면 테이저는 근데 테이저 좀 같은 근데- 건 하면은 자극할까봐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저는 테이저건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단 겨울에는 잘 효과가 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테이저. 옷이 네. 두꺼워서. 아 너무 두꺼워가지고 네, 네. 아. 피부에 직접 네, 닿아내거나 맞아요. 여름엔 네. 얇은 옷이어도 상관없는데 네, 패딩을 아, 못 들습니다. 어차피 네. 얼굴 같은 데 하면 위험하고 노출된 얼굴은 위험하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장갑까지 껴버리면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위해는 안 되지만 약간 그 비주얼이나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그거 스턴 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을 꽂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지는 거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거 현장에서도 좀 씁니다. 지지는 거는 효과 있어요? 되게 아픕니다. 네. 되게 아파서 그냥 막 이렇게 되는. 네. 저항을 좀 못합니다. 저항을-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아주 강하게 저항할 때는 쓰는 게 좀 아. 효과가 있을 수 그거는 예를 들어서 노출된 신체 목이나 이런 데 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죽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냥 이 정도예요?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그 어느 정도인지 경찰들은 테스트 해봅니까? 네, 네. 예, 예. 서로 쏘고 아이고. 이렇게 하죠. 해보셨더니 어때요? 저는 안 해봤는데 저도 안 안 맞아봤는데 해봤습니다. 그럼 아래 직원들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네. 서로 기절하라고 서로 쏘라고?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거 너무 여담인데 저희 때는 이게 하나의 카트리지 하나의 전량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하나에 5만 원입니다. 국가 장비여서 네네 그래서 못 썼고 저희 함부로 때는 쓰지 마라. 네 지금은 훈련용으로 다 쓰고 예산상 있습니다. 네. 안 됐군요. 자, 언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의원님? 이제 그 많이 준비가 많이 됐는데 이제 그 지휘부에 대한 신병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김성훈 차장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본부장이라든가 가족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제대로 정리를 같이 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투쓰리 국수본은. 체포영장이 어제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보자면 오늘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투는 그렇습니다.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 예. 투는 나왔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이 그 영장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말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전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시키지 않겠다? 지난번에 영장의 유효 기간을 안 알리는 거랑 똑같죠.
이번에는? 예측 불가능하게. 지금 누구든지 보기에 체포영장을 2, 3을 체포영장을 하고 작전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누구든지 지금 예측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작전 시간을 알려주는 셈이 될 테니 아마 그걸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들 계산해 보면 오늘은 나왔겠네 둘 다 적어도. 예, 그러면 예. 내일 새벽 화수 넘어가는 새벽에 시작되지 않을까? 수요일하고 그 확률이 높고 목요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렇죠. 금요일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토요일도 총이 되죠. 지금 나오는 바람에 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총에 대한 대비 없이 들어가서 만일에 불상사가 있다면 준비 소홀로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특공대 안 였는다 하지만 저는 특공대 또 준비를 좀 하는 시간 때문에 수요일 내지 목요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일에 목요일. 기사에 보니까 오늘 오전에 또 회의한다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이게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3차. 3차 회의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근데 경찰 특공대 헬기 장갑차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요구했던 압도적 장비로 제압하라 이 얘기는 없는 거죠, 그죠? 네, 아직은. 맞습니다. 그죠? 그게 다 경찰 특공대 장비거든요. 지금 이제 압도적 그 인원, 압도적 장비 문제가 이제 경호처 200여 명, 뭐 그 많이는 500명까지가 똘똘 뭉쳐서 이제 대항했을 때 압도적인 게 필요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조본부에서는 그저 그 지금 전체 5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윗부분부터 확실하게 친다. 이게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 싶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건 저는 걱정은 되죠. 예. 소수라고 하지만 총을 든 소수는 네.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총을 쓸 마음을 먹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네. 그 사람까지도 마음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명이 아니라 20명이라도 압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야 불상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특공대는 지난번에는 선택 사항이었는데 총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네. 나오는 지금은 필수적인 준비 근데 사항입니다. 왜 아직도 그 국수본에서는 특수단에서는 이 경찰 특공대 쪽을 안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데 비밀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 딱 이렇게 지적을 네. 해놓으니까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특공대를 쓴다 해서 안전과 위험 그 총을 든 그거는 테러잖아요. 불법적으로 총기를 쏘는 건 테러이기 때문에 대테러 작전 개념으로 충분히 특공대를 쓸 충분하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공대를 바로 투입하기는 말씀하셨듯이 약간 여론이나 이런 것에 좀 부담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오히려 총기 유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나중에 비난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경찰에서는 아예 그냥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고 형사들 보내서 일단 하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총기 사고가 나면 그때는 아마 특공대 투입할 그럼 너무 명령이 늦죠. 되겠죠. 너무 늦죠. 총기 소리가 나버리면 뭐라 그래서- 해놨는가 하면 그 조선일보에 보면 화기를 경호처가 화기를 쓸 징후가 있으면 바로 50m 밖으로 후퇴하라는 지침이다.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현재 지침은 작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네. 지침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전 저거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뭐 단순히 뭐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조선일보는 있거든요.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네. 만약에 경호처가 총기 사용 징후가 있다면 지금 진입하는 경찰들이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충돌하지 말라는 네. 얘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총기 사용 안 하려고 하다가도 경호처에서 총기를 준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총만 나오면 다 물러서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총을 들고 계속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런 작전? 네. 이게 페인트 모션인가 혹시 경찰에서 흘린? 저는 약간 그렇게 보는 거 이제 일단 들어가서 특공대 없이 들어가서 만약에 만에하는 게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만에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물러나서 진짜 이제 특공대를 투입할 명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저는 이게 생각이 저는- 그 아주 극소수 어떤 시나리오를 걱정하냐면 대다수는 정상이니까 네. 설사 총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못해 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극우 유튜버 방송을 같이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아예 네. 싱크 대통령하고 싱크 네.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나한테 보상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소수. 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최고 저지선에서 들고 있다가 총이라도 그때 밀고 들어올 때 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탄복 입었으니까 죽지는 않을 거야 하고 한 방울 쏜다든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극우 유튜버를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 대통령 생각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극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호실 내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내용에는 우리는 지금 경호실 내부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극우 유튜버 내에서는 경찰 내부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이 있거든요. 분열되고 있다. 네. 그 진보 진영이 분열되고 있다. 경찰 내부가 지금 분열되고 있어서 그 지지율 때문에 또 고무됐다 이런 보도도 네네 나오고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특공대가 지금 안 붙으려고 하는 거다. 서로 지금 영장 집행 잘못하다가는 문제될 수 있으니까 서로 영장 집행 안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믿는 있거든요. 사람이 소수 있을 수 있어요. 네. 경호 저 직원들 중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웅심에라도 혹은 내가 이제 이 큰 서사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심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작전은 아무튼 그렇게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저도 초반부터 특공대까지 다 해서 압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희망이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죠. 영장의 유효 기간을 숨기서 이제 은폐를 하고 또 이번에 김성훈이나 이광우 체포영장이 나왔는지 안 나온지를 안 가르쳐주고 이 특공대에 대해서도 안 가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특공대 간다 그러면 특공대에 대비한 저쪽에 전략이 있을 거니까 페인트이기를 바라요. 저도 위장 바라는데. 전술이 근데 되길 바라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려면 우리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되는데 광수대와 마수대 1000명까지 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면서 지금 특공대는 계속 안 마수대가 나오거든요. 체포에 특화됐지만 기관 단총을 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완력으로 마수대는 제압하는 사람들이지. 칼에 조폭 수사나 마수대 수사는 칼입니다. 윤석열 지시한 칼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특화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있을까봐. 그 한두 명은 야 이거 내가 이거 쏘면은 내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의 압도적 제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경찰 국수본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게 뭐냐 하면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이런 지금 이제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수사 방해에 가까운 그쵸.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 1월 3일 날 체포영장 집행할 당시에도 권한대행이 전화를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 네. 차장에게. 그리고 최 권한대행의 전화가 끊고 나서 그러니까 1시 반까지 전화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리고 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무력 충돌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경호처 직원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냐 경찰이 이런 메시지들은 굉장히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맞아요. 최상목 대행이 경찰을 저지시키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상. 네. 그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어느 대통령도 수사 중인 경찰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권한대행에 불과한 사람이 지금 전화를 막 그렇게 경찰에게 막 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사 방해나 수사 외압으로 읽힐 여지가 굉장히 크고 게다가 그것이 이제 그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도 같이 부안해동해서 지금 그런 식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수사 마치 이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무력이 생기면 뭐 큰일이라도 나고 뭐 무력 충돌을 계속해서 그 겁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거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근데 과거에 신승남 검찰총장이 울산지검인가요? 내사 중인 검사한테 내사 상황이 외부에 유출되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해라 이 전화 하나 한 걸로 직권남용이 됐어요. 유죄 선고가 됐단 말이죠.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경찰에 국수본에 지금 하는 부적절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수사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저는 경고를 드립니다. 그 국수본에서 지금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 어쨌든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압도적으로 모든 장비를 다 동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혹은 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위협 외압을 하는 거죠. 그 국수본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다고 그게 그 생각합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조선일보가. 예. 예, 안심해라. 니네가 세게 나가면 물러서게 돼 있어. 이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진짜 국수본이 짠 작전이 뭐냐. 거기에 압도적 그 장비가 시나리오로 있어야 된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 한번 해볼까요? 경찰 특공대 투입해야 된다.
아니 그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원한다고 아까 이지연 위원장이 네. 이야기했잖아요.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 명분을 비키겠다는데 압도적인 화력을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압도적인 인원과 맞습니다. 화력이 필요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두 분도 마찬가지 생각 아니십니까? 네. 아, 근데 저도, 특공대는 처음부터 저도 특공대는 네. 투입해야 당연히 된다고 들어가야 생각합니다.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나왔던 특공대가 왜 여기 못 투입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투입 안 하면 언제 투입합니까 특공대를? 맞아요. 총 쏘고 나서 그때 오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꿔가야 이미 되는 상황은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작전 계획대로 총을 쏘면 50m 밖으로 후퇴하라는 지침이다. 그럼 그 다음에 어쩔 낀데요? 그다음은 또 더 가까이 다가오면 50m 더 멀리 도망가라. 그럼 100m 더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나오겠네?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지침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시나리오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창한 달리 아마 플랜 B나 이제 C를 계속 네. 얘기하고 있을 것 이게 같긴 합니다. 전부는 아닐 네, 거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네. 경찰청에서도. 네. 설마. 설마. 네. 경찰청이 지금 경찰 그 위상과 그 자존심과 모든 걸 다 걸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네. 이게 어제 좀- 그 차성환 전 판사 그 교수님이 이제 관저 앞에 가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메시지를 내셨던데 그 이게 제2의 내란이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의 기능인데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지금 총기 사용, 무력 사용을 지금 뭐 윤석열 측이든 누구든 경호처든 하고 있는 거는 제2의 내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는 이 내란으로도 나중에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대한 범죄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뭐 프레임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항명죄가 더 처벌을 세게 받느냐 공무집행방해가 처벌을 이거는 항명죄는 설립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호처는 항명이 없어요. 네. 위법한 명령이기 명령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이 두 국가기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장을 집행하는 정당한 적법 절차에 따른 행위와 그거를 불법으로 막는 자의 대결을 할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테러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테러 방지법상에 보면 테러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넓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가나 다라 마목 이렇게 쭉 이런 걸 할 경우에 테러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인체에 뭐 이렇게 상해를 입혀서 생명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가 이제 테러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죠, 그러한 그럼. 테러죠. 예. 그리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쓸 수 있는 겁니다. 딱 맞네. 네. 아 그리고 삼룡 어제 내가 딱 맞네. 또- 처음 들은 걸로. 그 경호처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호처에서 내부망에 3페이지짜리 글을 쓰고 예. 그 글이 막으면 안 이제- 된다는 취지의 예. 글. 예. 막으면 안 된다고 쓴 글이 되살아났잖아요. 되살아나게 된 이유가 그 쓴 사람 법무관이랍니다. 경호처 법무관이기 때문에 아. 법률- 이거를 왜 지워? 네. 개인적으로 의견을 적었는라면 지울 수 있지만 법무관이 공식적으로 우리 경호처에서 막으면 이런 그 공무집행방해 특수가 걸린다. 해놓으니까 그게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내란이 될 수 있다, 네. 테러도 될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을 갖다 붙여서 내부망에 해놓으면 이 저항이 법무관이니까 법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많이들 궁금해하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렇다라고 법을 해석해 준 거구나. 네. 경호처 직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네. 자 내일 아침에 방송에 모였을 때는 제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을 보면서 꼭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다 지쳐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주는 끝나겠죠? 이번 주에 끝내야 됩니다. 예. 그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도 총 동원을 해놨기 때문에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일선에 부담이 네. 되잖아요. 그리고 경찰 그러니까. 명운을 걸어야죠. 네. 이 사건에 걸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경찰 명운 이전에 의무라고 했죠. 이 경찰이 네, 내란에 맞습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있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목숨을 걸고 달라들어야 된다. 최근에 신뢰감 있는 기관의 경찰의 1위로 올라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고 정말 경찰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경찰이라도 해다오 네. 이런 거죠. 자, 아니 이제 일선에서 일해볼 때 경찰이 그 항상 신뢰가 가죠. 그 언제나 마친이 그 잡아야 되는 사람은 꼭 잡았었습니다. 저는 경험상. 꼭 잡아주세요. 내일 아침에는 체포 방송에 체포 방송이 되길 바라며 오늘 F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